이때까지 읽었던 책 중에 박혜님의 인생책을 추천해 주실 수 있나요? 첫 번째는 원싱이라는 책입니다. 처음에 원싱을 읽었을 때는 그냥 뭐 가볍게 읽기 좋은 자기계발서 정도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20대를 쭉 지나오고 또 5개의 사업을 하다 보니까 와닿는 거는 인생의 정리정돈하고 주변 청소예요. 자이나 타이에 의해서 우리는 새로운 일을 하고 사회에서 역할을 계속 부여를 받게 되잖아요. 부모의 역할, 자식의 역할, 회사 내에서의 역할, 친구의 역할 등등 엄청난 역할을 부여받습니다. 그런데 그 역할을 또 해내지 못하면 비난을 받기도 하고 경제적인 상황과 직결이 되기도 해요. 맞아요. 한 사람이 사회에서 많은 일들을 해야 하죠. 이 많은 역할을 잘 해낼 수 있는 방법은 전 단언컨대 정리정돈이라고 생각해요. 일을 할 때 우리가 어떤 서류가 없어지거나 컴퓨터에 저장해 놓은 폴더가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찾느라 시간을 허비해 본 경험이 다들 있으실 거예요. 맞아요. 이건 누구나 있는 경험이죠. 그런데 서류가 없어진 이유를 생각해 보면 동시에 여러 가지 일을 하기 때문이에요. 보고서를 작성하다가 전화를 받고요. 전화를 받다가 상사가 부르고요. 또 일을 다 마무리하지 않은 채 점심을 먹으러 갑니다. 이렇게 연속된 행위들로 인해서 보고서 작성, 전화 받기, 상사에게 보고하기, 점심 먹기 뭐 하나 집중이 안 된다는 거죠. 계속해서 눈앞에서 닥친 일을 처리하느라 뭐 하나 시간 안에 끝을 보지 못하고 계속해서 마감을 미룬다는 거예요. 저도 하나의 일이 길어지고 미뤄져서 원래 일을 처리하는 시간보다 두세 배의 시간과 힘이 들 때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인간관계나 돈을 버는 행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중요한 계약을 하고 있는 순간에 거래처의 컴플레인 전화가 오거나 혹은 가족들과의 갈등 때문에 계약을 망치거나 이런 것들도 정리정돈이 평소에 되지 않아서 정작 중요한 시점에 집중을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정답을 알려주는 책이 원싱입니다. 훌륭한 성공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순차적으로 일어난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성공은 연속해서 쌓이는데 단 한 번에 하나씩 이루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도 원식 읽었을 때 하나에 집중하는 사람은 자주 실패하지 않는다는 구절에서 모든 일에 관심을 주는 게 아니라 제대로 하나의 일을 하는 게 중요하구나 깨달았던 기억이 나요. 근데 요즘 세상이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이잖아요. 계속 누군가의 독촉을 받게 되고 부탁을 받게 되고 이런 게 사회 활동인데 어떻게 지혜롭게 단 하나의 일에 집중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두 번째로 추천드리고 싶은 책이 레버리지라는 책이에요. 보통 레버리지 하면 생각나는 게 회사에서 레버리지 당하기 싫다. 내 시간을 누군가에게 뺏기기 싫다는 개념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요즘 레버리지라는 개념을 모르는 현대인들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세대 분들은 회사에서 임원으로 승진하는 것보다 오히려 빠른 퇴근, 워라밸을 추구한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이런 보통의 개념은 다들 탑재하고 있는 것 같은데 책에서 나오는 레버리지의 개념은 뭔가요? 본인이 최선의 가치로 두는 좋아하는 일, 행복한 일을 하고 나머지는 모두 위임하거나 레버리지 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를 위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리정돈이 또 필요하다고 나와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일을 위임하려면 업무의 시스템화가 필요한데요. 정리정돈 되지 않고 두서없이 위임한다면 그 일은 반드시 또 내가 하게 다시 돌아옵니다. 그럼 아까 처음 말했던 것처럼 돈과 시간을 모두 잃는 행위의 반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레버리지 하라는 말은 욜로를 즐기고 적게 일하고 놀아라 이런 말이 아니라 시스템을 통한 정리정돈을 기본으로 적절하게 위임을 하고 불필요한 업무들을 아예 만들지 말고 핵심 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스스로 트레이닝 하라는 것이 책의 핵심이라고 봤어요. 네. 마지막으로 돈에 관한 책을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1권이에요. 요즘 돈을 버는 방법이 정말 많고 그것이 SNS를 통해 빠르게 공유되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정작 그 방법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은 많이 없어요. 그러네요. 이유가 뭘까요? 저는 약간 디테일이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집 안 사면 바보, 그래도 본인 집은 하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우리는 여기서 그친다는 거죠. 거기서 더 디테일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근데 이 책에서는 돈이 전부 집에 묶여있는 그 형태는 중산층의 전형적인 현금 흐름 패턴이라고 말합니다. 영끌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책에서는 너무 비싼 집을 소유하게 되면
오히려 시간과 자본의 손실이 일어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집을 언제 사야 되나요? 책에서도 집이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현금 흐름을 생성할 수 있는 자산을 구입하는 게 먼저입니다. 초기에 주택을 구입하기 전에 먼저 투자를 해야 한다고 해요. 그럼 집을 구매하는 행위보다 현금 흐름을 먼저 창출하는 건가요? 맞아요. 현금 흐름 또한 자산인데 책에서 꼭 모아야 하는 자산은 오토화된 사업, 주식, 채권, 그리고 수입을 창출하는 부동산, 지적 자산의 로열티가 있어요. 이 중에 부동산도 있는데 우리가 이야기했던 집 사는 개념과는 다른 건가요? 여기서 말하는 자산으로서의 부동산은 수입을 창출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최근 몇 년 동안 구입했던 부동산은 연끌과 대출을 통해서 샀기 때문에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돈이 더 많이 들어가는 형태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부동산은 현금 흐름이 발생하는 월세를 받을 수 있는 상가, 주택 같은 걸 의미하는 것 같아요. 부동산을 사더라도 나에게 현금이 들어온다라는 게 다르네요. 자산을 이루려면 현금 흐름이 핵심인 것 같아요. 오늘 추천해드린 책이 돈뿐만 아니라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정답이 다 나와 있는 책들이에요. 그래서 꼭 한 번은 읽어보시면 좋을 책 같습니다.